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죠. KSOI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그리고 정당 지지율만 비교했는데요. 우선 대통령의 부정평가율이 여전히 20%를 넘어요. 부정평가가 58.9, 긍정평가가 37.3, 21%의 차이를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14%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2.5%, 민주당은 28.5%.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KSOI 여론조사하고요, PNR 여론조사를 보면 둘 다 대대적인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요, 이 KSOI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다자대결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45.6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가 32.4. 그래서 13.2%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 4.6, 0, 심상정 4.9, 김동연 1.1입니다. 그리고 어제 참고적으로 어제 밤에 나온 PNR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48.3, 이재명 32.2, 그래서 16% 차이가 나요. 그래서 KSOI의 경우는 13%, 그리고 PNR의 경우는 16%. 나머지요, 이 PNR도 어제 보면 안철수 3.8, 심상정 2.8, 김동연 1.5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호남 지역하고 그 다음에 40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PNR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나오고 있고요. KSOI의 경우에도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30대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양자 대결을 할 경우, 즉 양 진영이 단일화할 경우에도요, 윤석열 총장이 50.2%,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3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제 11월 5일 날 첫 번째 주죠. 금요일 날 이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주에 들어가고 있는데, 단순한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격,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역할과 기대, 이런 미래 비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우리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심판을 받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 이 결과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내내 앞으로도 윤석열 총장은 최소한도 지금 한 14, 5, 6% 정도의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노선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10% 두 자릿수 이상의 이 표 차이로 지지율 상승 국면을 쭉 유지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3월달이기 때문에 또 변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 기복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우세한 기조는 틀림없이 유지해 갈 것이고요. 그 기조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뚝 잘라도 5%선, 그리고 크게는 한 15%선, 그래서 한 10% 내외의 우세 기반을 쭉 유지할 것이다.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 경선 때도 까봐야 한다.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이 리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추격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는 까봐야만 한다라는 것이 거의 다수설이었고,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제가 시종일관 한 달 전부터 그랬잖아요. 5%에서 10% 정도로 윤석열 총장이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딱 7% 이겼잖아요. 중간지대로. 그냥 제 느낌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이 분석을 하면서 정보 분석, 30년 정보 분석한 그런 이 경험으로 한번 해보니까 5에서 10 정도, 왜냐면 제가 뭐 데이터는 6.9% 이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의 흐름을 쭉 보고 저도 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접촉을 하고 듣고 그래요. 이걸 보면 마지노선이 5%고 10% 내외, 그리고 맥시멈 15% 내외에서 윤석열 총장의 리드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야권에 계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아주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역이 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승리 구조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승세 여론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선대위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다양한 내용의 선대위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 시간에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핵심이 뭐냐? 지금 이제 거의 윤곽은 갖춰가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큰, 윤곽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그러면 어떤 체제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우선 완탑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완탑 원하는 대로 총괄 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그리고 그 밑에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직에는 김병준, 그리고 이제 총괄 본부장 이런 거는 안 두고요. 그냥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체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 기대, 그리고 이 희망사항도 반영하고, 또 김종인,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선대위에서 확실하게 말하자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총괄 선대위원장 산하에는 말이죠. 정책, 직능, 조직, 홍보 이런 한 대여섯 개 분야의 본부를 배치해서 중진급 인사에게 본부장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진영의 캠프 출신 인사들도 전부 중용하겠다. 그리고요, 총장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도 만들고요, 미래비전위원회도 만들어서 이 선대위 말하자면 체제가 그야말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완탑하에 후보와, 그리고 이제 김종인, 그 다음에 김병준, 이 세 명이서 실질적으로 선대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큰 틀의 방향이 지금 굳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선대위 주요 보직에 대한 1차 인선은 이번 주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지금 핵심인 한교 사무총장 이 교체 문제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사표를 던진 것이 거의 사실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대로 유지하자, 그리고 윤 후보 측에서는 교체를 주장하자 그랬는데, 이 부분도 후보 측 의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대위 체제가 성공적으로 그렇게 나가고요. 지금 이제 거의 이번 주말이면 선대위 주요 보직까지 인선이 끝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를 한 20개 정도 준비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 꺼낸 것이 드루킹 때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댓글 조작을 잡아내는 크라켄 크랩, 이 댓글 말하자면 조작을 잡아내는 사이버 사드를 개발했다. 이게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단 주머니는요, 가상의 윤석열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을 뛰는 윤석열, 여기에 지지자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이 사이버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세를 갖다가 굉장히 IT화 시키는 이러한 이 꾀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AI 윤석열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비단 주머니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 전신 촬영도 다 마쳤고요. 이 머신 러닝도 가동을 시켜서 GPS를 통해서 유세차가 움직이는, 그래서 저비용 참여형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아주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이게 두 번째 비단 주머니고요. 이 두 번째 비단 주머니에 대한 설명은 지난 13일 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 윤석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I 윤석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이버상의 유세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압수를 통해서 동영상 형태의 윤 후보 아바타, 즉 가상의 윤 후보를 만드는 방식으로 윤 후보를 만들어서 그러면 전국을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화 시켜가지고요. 고도화, 즉 사이버상으로 고도화 시킨 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에 텍스트만 입력하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유세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AI 윤석열이 말이죠, 그 내용을 읽어가는, 그래서 그러한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곡곡의 동네 공약을 갖다가 AI 윤석열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뭐 이 홈쇼핑 같은 데서도 보면 이 AI 이 모델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 진짜 이 홈쇼핑 이 호스트보다도 더 잘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방식을 선거 전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이냐, 한 번에 윤석열 분신을 여러 명 만들어내가지고요, 도수를 부리는 고전 소설 속 인물에 빗대서 전우치 선거 전략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윤 후보는 지난 주말에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서서 말하는 모습의 전신 동영상도 촬영해서 이 AI 윤석열 만들기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요, 이거를 가지고 기계학습 작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GPS를 장착한 유세차도 또 이준석 후보가 만들고 있는 비단 주머니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윤석열을 공개하고 이어서 제가 보기에는요, GPS를 장착한 유세차, 이게 한 3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대형 버스가 아닌 작은 유세차 여러 대를 전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여기에다가 GPS를 달아서 지지자들이 먼저 오늘 윤석열 GPS 유세차가 어디가 있는지 딱 확인해갖고 거기에 몰려들게. 그래서 이 메타버스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돈도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지지자들의 참여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GPS 장착 유세차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GPS 유세차는요, 이미 이준석 대표가 택시 운전면허를 땄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하고 윤석열 후보가 조수석에 앉아서 흥행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의 그러한 유세차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세 전략과 그다음에 유세 방식에 있어서도요, 이재명의 디지털 뭐라 그럴까요, 모놀로그식 방식에 비하면 이 첨단형 이 선거 운동을 윤석열 후보가 하고 하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말하자면 이준석의 이런 아이디어로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서 뛰는 이 모습이 이재명의 구태에 의한 선거 방식보다 100배 만배 앞선 것이 아니냐, 이 대목에서도 절대적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유리한 여론 기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메시지는 지금 윤석열 총장 캠프 쪽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오늘 또 윤석열 총장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뿌리기 그만 좀 해라, 그리고 물가 좀 제대로 잡아라, 이런 강력한 워닝을 지금 주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 최근의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기를 지속해왔고 현금 살포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마어마하게 실패했잖아요. 그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중요 식료품이나 생활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가격이 오른 후에야 황급히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요소수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있어요. 최근에 요소수 대란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공급의 병목 현상에 대해서 늑장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충격은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더욱 증폭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유류세를 에너지 가격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며칠 전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물가 안정을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실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물가 대책이 심각하다. 지금이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퇴임 후 안전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만 머리를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 선거판이 완전히 기울였으니까. 이렇게 물가 안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와 같이 우리 민생 경제를 파탄낸 실패한 정책 바로잡는 노력은요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이재명과 우리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크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요, 그래서 앞으로도요 윤석열 총장이 내놓는 이런 정책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좀 딱딱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대로 된 정책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빠짐없이 정책 진 면목을 여러분들께서 맛보실 수 있도록 계속 보도할 예정이에요. 꼭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가세현 측하고 이 강용석 그 한쪽이 김부선 쪽이 그야말로 이재명보다 더 끔찍하다. 이 강용석이 그야말로 강력히 비판했어요. 이런 비판문을
어제 그제 연이어서 발표하다 보니까요. 이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이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김부선 씨를 띄우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김부선 씨가 말이죠. 이 강용석이가 이재명보다 더 나쁘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 소취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내놨는데 소취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뭐 김부선 씨는 2중 3중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뭐 이 뭐라 그럴까 스캔들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소취조사하면 이거 이재명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여론이 더 나가니까 김부선 씨 절대 소취소하지 마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용석 씨가 말이죠. 이 김부선 씨 좀 배려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 가세연의 김세희 전 기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김부선 배우를 좀 응원해달라 이런 뜻을 내놨고 김부선 배우를 응원해야 되는 이유 이런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글쎄요, 이거는 우선 당사자 간의 문제지만, 김부선 씨는 당연한 이제 자연인 김부선 씨가 아니고, 이재명의 진면목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말하자면 정보 공급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부선, 배우 김부선 씨가 이 강용석 비판 여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겠지만은,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도록 우리가 격려, 성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김부선 씨 응원해달라고 하는 가세연의 방송도 이제 보시고, 이렇게 가세연, 강용석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열받은 것은 본인이 이제 재판하다 보니까 이재명과의 관계 이렇게 숨은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강용석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내막적 얘기들을요, 방송을 통해서 사전 양해도 없이 가세연에서 공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열이 받쳐가지고, 말하자면, 김부선 씨가 이렇게 더 끔찍하다. 그 얘가요, 지난 강용석 변호사가 10일 날 김세희 전 기자와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사귀는 사이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술한 내용들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이 받쳤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 김부선 씨를 다른 시각에서 좀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이 홍준표 후보가 어제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이러니까 어제 불이 났습니다. 청문 홍답 코너에서 질문이 뭐 한 1000개 정도 올라오고 짤막짤막하게 50여 개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의 답변이 지금 상당히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이준석이 겪어보니까 어떻느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사퇴할 것이냐, 뭐 이런 이상한 질문들도 많이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답, 짤막짤막하게 답이 올라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준석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요, 영특하고 사리 분명한 청년이다. 윤석열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등판이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사법시험을 구수한 사람인데 절대 사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에게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참 훌륭하다. 오세훈 시장과는 친분이 있느냐? 물으니까 잘 지냅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다음 당대표 도전을 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당대표는 2번이나 했다. 그리고 내년 경남시사 출마하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졸업했다. 그리고 탈당 후에 대선에 나와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역전 드라마를 기대한다는 응원글에 대해서는요, 사마위처럼 인내하며 기다려야지죠. 그리고 이제 또 장난 섞인 댓글에도 대답을 내놨다고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 기말고사 3주 앞둔 중2다.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된다. 이렇게 한 네티즌이 고민을 하니까요, 시간 있을 때 절에 가서 참선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3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수능 앞두고 긴장이 된다. 긴장을 푸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니까요, 눈을 감고 봄날 푸른 보리밭을 생각하라. 그리고 홍준표 같은 사람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착한 사람이 좋아요. 이런 대답을 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머스럽기도 하고, 또 이 본인의 심중을 제대로 또 내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청문 홍답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해서 청년의 꿈 성공적으로 이끌어서요, 이 결정적인 시기에 윤석열 총장을 통한 정권 교체에 힘을 합치리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